안녕하십니까. 지금 선생님이 소설도 찍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치, 우리가 범위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계약 늘어나면서 범위도 늘어나고 있고, 계약이 멀어지면서 범위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니 얘들아? 그치? 어차피 공부할 거 미리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쵸?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대 망할 망자 쓰지 맙시다. 우리는 오래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선생님도 사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왜냐? 정말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 이 수업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될 거니까. 선생님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올해 무조건 대학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고 우리의 올 한 해 농사가 부디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랄게요. 파이팅! 자, 그러면은 우리 만복사 접보기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58페이지 보도록 하겠고, 조금 선생님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좀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피곤하시겠지만 이 소설 수업도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 최대한 10분, 15분 안에 끝낼 수 있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58페이지 김시습의 만복사 접보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요것도 시냅스 교재를 통해서 정규 수업 때 이미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 김시습하면은 뭐 이생규장전, 만복사 접보기, 굉장히 초현실적인 사랑을 다루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쵸? 물론 그 당시에 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초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을 꿈꾸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겠지만, 이 내용의 어떠한 의미, 하나하나의 의미들 상징하는 말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겠습니다. 자, 얘도 초현실, 그런 죽음을 초월한 사랑인 거니까, 특히 우리 본문 같은 경우는 이 죽은 여인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양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만복사 접폭이라는 건 만복사의 절에서 접폭, 놀이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는 만복사 접보기입니다. 자, 일단 1S 우리가 같이 보면 하나하나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구조도까지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다음 날은 마침 3월 20 나흘이었다. 선생님이 항상 시기적인 거 나오면은 표시 꼭 괄호 표시해주라고 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뭐 시간적인 배경이나 공간적인 배경들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다음 날은 마침 3월 20날이었다.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얘는 전문을 다 실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오른쪽 단안의 전체 줄거리도 한번 읽어보는 센스. 다음 날은 마침 3월 20날이었다. 이고장에는 이날이면 만복사의 만복사라는 절입니다. 절. 우리가 각 줄을 보면 이 절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죠. 만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을 가진 절의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절에 와서 소원을 빌었을 것 같아. 만복사의 등불을 켜달라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날도 많은 남녀가 만복사에 모여들어 제각기 소원을 빌기 마련이었죠. 날이 저물고 범패도 끝나자 인적이 드물어졌다. 범패라는 건 이제 그런 석가의 공덕을 찬미하는 뭐 노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양생은 법당에서 들어가 불상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소속에서 저포를 꺼내어 앞으로 던지며 말했죠. 뭐 저포라는 건 윷놀이 같은 그런 놀이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부처님과 더불어 저포놀이를 한판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진다면 법연을 베풀어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지시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양생의 소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욕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내가 지면은 법연을 베풀어서 부처님 좋아하시게끔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지만 반대로 부처님께서 지시게 되면은 제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 소원이 뭐라고요? 체크. 아름다운 여인을 저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님과 내기를 한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니?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양생은 동그라미 쳐봐. 항상 인물에 우리 동그라미 칠하자. 출근을 마치고 저포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곧 양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그쵸? 얘의 욕망이 성취가 되겠구나. 그는 즉시 불상 앞에 꿇어앉아 아래였습니다. 이름이 정해졌으니 절대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양생은 말을 마치고 불상을 모셔놓은 자리 아래 숨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죠. 과연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잠시 후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10대여섯쯤 되었을까. 양갈래로 따버린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이 얌전한 아가씨였죠.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 동그라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그 여인, 그 죽은 여인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죽은지 잘 몰라요. 자,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뭐야? 비유야. 그래서 이 여인을 앞에선 외양묘사, 이 여인이 어떤 옷차림인지 이걸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선녀와 바다의 여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인 그녀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녀는 바라볼수록 단정한 모습이었죠. 여인이 기름병을 들어 등잔에 기름을 부은 후 향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부처 앞에 3번 절을 올린 후에 꿇어앉아 슬픈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신세한탄 들어갑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박명한들 어찌 이와 같을까 하면서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어 불상 앞 탁자 위에 받쳤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그 축원의 내용들, 축원문의 내용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단 보시면은 이제 이 여인의 축원문이니까 여러분들 꼭 묶어놔야 돼. 고전시에서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 인물이 시를 짓는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이런 축원문을 올린다거나 이런 소재들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 소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비유가 쓰였다면 그 비유가 누굴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자 밑에 내용 볼게요. 아무골 아무지역에 사는 아무개가 아래입니다. 자 지금 그녀가 축원문 올리는 내용이에요. 전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칼날이 눈앞을 가득 채우고 봉화가 해마다 피어올랐습니다. 왜구들이 집들을 불살라버리고 백성들을 노략질하니 사람들은 동서로 달아나 숨고 사방으로 도망가기 바빴죠. 한마디로 왜구의 침입을 당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친척 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냇버들처럼 연약한 몸으로 비유죠. 여기서 소녀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규만 깊숙이 숨어서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 깨끗한 행실을 보존하려고 난리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이 정조를 지켜낸 것을 기특해 여기시고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다 밑줄 그어볼게.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방학 때 읽고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죽었어 이미. 근데 아직 죽었다라는 걸 밝히지 않아요. 그냥 축원문의 내용에서는 내가 끝까지 정조를 지키다 왜구에 침입당했고 그 끝까지 정조를 지켰는데 결국은 잘 모면했다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나의 정조를 기특하게 여겨서 잠깐 한적한 곳으로 나를 피신시켜 주신 것이다. 피신에다 체크해 보세요. 문제 푸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피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은 죽은 상황이지만 그걸 피신이라고 죽음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야. 죽음 대신 피신이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축원문은 이 양생 들으라고 이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글인 거야. 소원을 빌기 위해서 축원문을 올리는 건데 이제 앞부분에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체크해 보시면 1번 겪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구조도에도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여기서의 축원문의 역할은 첫 번째 겪었던 사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요약적으로. 그래서 죽음을 피신으로 지금 표현을 한 모습. 이거 이따가 여러분들 한번 필기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피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 여인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경험을 했는지 겪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옆에 159페이지.
하지만 가을 달밤과 꽃피는 봄날을 상심한 채 헛되이 보내면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구름,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 비유죠.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그만큼 이제 무료한 삶을 계속 보내고 있다. 그쵸? 여인의 심정이 토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번. 체크, 세 번째 줄 특히 비추고 인적 없는 빈 골짜기에서 쓸쓸히 지내면서 방명한 한평생을 한탄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복 없는 삶을 한탄했다 하면서 그 부분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여인의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선생님이 심정 토로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구름, 떠다니는 구름, 흘러가는 강물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비유가 쓰였네요. 그쵸? 그래서 여인의 심정이 토로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줄 계속 볼게요. 인적 없는 빈 골짜기에서 쓸쓸히 지내면서 방명한 복 없는 한평생을 한탄하였습니다. 또 맑게 갠 밤을 홀로 지새우면서 아름다운 난세의 동무를 슬퍼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난세의 동무, 그쵸? 자신의 처지, 그쵸? 그렇게 짝이른 자신의 처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난세의 동물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신의 상황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얘도 그냥 2번으로 칠게. 그래서 2번 심정을 토로하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S부터 지금 어디까지? 5S까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혼백이 상해가고 여름낮 겨울밤에는 간다. 이 쓸개나 뭐 이런 간이 찢어지고 창자마저 찢어질 듯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애타고 아프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여인의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 두 번째 부분 계속 진행됐어요. 자, 그만큼 자신의 어떠한 이런 외롭고 쓸쓸한 처지, 상황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 부처님께서는 부디 연민의 정을 드려주십시오. 일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 전생에 엎어도 피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 부여된 운명이 인연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소망을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축원문을 올리잖아요. 축원문의 내용이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158페이지, 그 밑에 문단에서는 첫 번째 겪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 그쵸? 그래서 죽음을 시신으로서 비유를 해서 그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축원문에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뭘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마치 구름과 흘러가는 강물처럼 159페이지 1S부터 어디까지? 6S까지 5S까지 뭐예요? 자기의 처지를 비유를 통해서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 흘러가는 강물 같다, 그만큼 세 번째 줄 쓸쓸하다, 한평생을 한탄하고 지내는 모습, 아름다운 난세의 동물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그 짝을 못 이룬 그냥 새 자기를 비유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비유, 신세 한탄 부분이 두 번째 심정 토로 부분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 여섯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가 바로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소원을 말해봐. 소원, 소망을 기원하는 모습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중략 이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까지 이 축원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략 이유 볼게요. 그러면은 중략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둘이 이제 뿅 하고 눈이 맞게 되죠. 그죠? 근데 참 좀 그런 게 거시기한 게 아니 양생은 부처님한테 소원이 이제 예쁜 여인과의 사랑인 건데 이 죽은 여인을 보내주면 어떡하냐고요. 그죠? 그게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중략 이유 볼게요. 술을 다 마신 후에 헤어질 때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양생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푸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떨까요? 하면서 사실 이제 미래의 일을 예상한 부분이에요. 체크. 그쵸? 내일 저희 부모님이 이 길을 지나갈 거예요. 보련사라는 절에서 음식을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기다리고 당신이 이 은그릇을 기다리고 서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래일을 예상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시 만나기를 재회를 약속한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미래일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재회를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은그릇 들고 있다가 나와 함께 절로 갑시다. 그쵸? 그 보련사 가늘 길목에서 만나기로 했죠. 양생이 대답했다. 그러겠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 어떤 제사 같은 거를 지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게 늘어세우고 보련사로 진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말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하인이 아래였습니다. 여기서 한 서생은 누구겠니? 바로 양생을 의미하겠죠? 자, 이 하인이 아래입니다. 이 하인은 바로 그 여인네 집안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 하인이겠죠. 하인 동그라미. 아가씨의 무덤에 묻은 물건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자, 무덤에 묻은 물건 거기다 체크해 볼까요? 바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은그릇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서 중량 밑에서 은그릇 표시한 거 네모, 여기다가도 역시 이퀄 표시 은그릇을 의미하겠죠. 여인의 말대로 그걸 들고 서 있으니까 하인이 알아본 거예요. 주인이 말하였다. 자, 근데 지금 하인이 위에서 한 얘기를 봤을 때 뭐였어? 무덤에 묻은 물건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죽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주인이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인이 대답하였다. 이 서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 말씀입니다. 이 서생, 한 서생, 양생을 의미하겠죠. 주인이 마침내 양생 앞에 말을 멈추고 어찌된 영분인지 그릇을 지니게 된 경위를 물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여인의 부모가 놀랍고도 의아하게 여기다가 한참 후에 말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자, 거기다 밑줄과 여인의 부모 동그라미 놀랍고 의아해하면서 나에게는 오직 딸아이 하나만이 있었는데 왜구가 침입하여 난리가 났을 때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네. 지금 A 부분은 이 부모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여인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내 딸은 외구 침입 때 죽었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름이, 그쵸?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주었지. 이리저리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제나 올려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자네는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오게. 부디 놀라지 말게나.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까 위에서 이제 이 은그릇 들고 서 있다가 나와 함께 부모님하고 만나러 가자, 이런 얘기를 그녀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A 부분을 보면은 일단 여인의 정체를 이 부모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여인의 축원문에서는 이 여인은 그냥 피신한 것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역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임시로 묻어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아까 그 여인의 축원문을 봤을 때는 내가 정도를 지켜낸 걸 기특하게 여겨 한적한 곳으로 피신을 시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구분을 해주세요. 문제에도 그런 걸 묻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먼저 보련사로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어떤 여인이 계집을 거느리고 나긋나긋한 자세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그 여인이었다. 맞아요.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보련사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생은 그녀가 죽은 여인인 것도 알면서도 어때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와의 약속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 여인은 절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그것을 믿지 않았죠. 거기다 밑줄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양생만이 그녀를 볼 수 있었어요. 거기다 밑줄 그어볼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현실과 비현실이, 이제 사실 비현실 존재와의 교류는 누구하고만 일어나고 있어요? 양생하고만 일어나고 있어요. 양생만이 비현실 존재와의 교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양생만이 비현실 존재와 교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실과 비현실은 소통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지만 오직 양생만이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함께 차와 음식이나 드시지요. 양생은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고해하였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한 말을 양생이 그대로 부모에게 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여인끼리는 서로 지금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교류를 못합니다. 그거 구분. 그러나 누구만이 양생만
상징하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의 부모는 시험해보고자 양생에게 함께 식사를 하라고 시켰다. 거기다 밑줄. 그랬더니 오직 수저를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수저를 놀리는 소리, 즉 한마디로 소통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쓰인 이제 은그릇이랑 수저 놀리는 소리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둘 다 이 소재는 지금 현실계와 비현실계를 연결해주는 소재라고 봐주시면 돼요. 특히 은그릇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얘가 가지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와 하인이 알아볼 수 있었고 결국은 이 여인이 있는 곳까지 같이 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수저 놀리는 소리도 역시 이 부모에게 그런 거를 증명하는 모습. 왜냐면 양생만이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양생은 어떤 인물이에요? 비현실계와 소통이 가능한, 교류가 가능한 이 글에서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비현실계와는 뭔가 비현실 그러한 인물하고는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휘장 곁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랑이 들렸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며 갑자기 그 말이 끊겨졌다.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양생하고만 이 여인은 대화가 가능하고 교류가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얘네들의 forever love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이 여인은 결국은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58페이지 전체 줄거리 꼭 읽어봐 주시고 그래도 이 소설이 의미가 있는 거 forever love forever love라기보다는 이제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죽은 자, 비현실적인 인물과 현실적인 인물이 사랑을 나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소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에요. 나는 이런 사랑 못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쵸? 자, 잘하셨고 문제 꼭 바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꼭 푸시고 그리고 특히 보기 있는 문제들은 꼭꼭꼭 푸세요. 뒤에 핵심 포인트 빈 칸도 꼭 세워보시고요. 그쵸?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서 힌트를 얻을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그 연결고리, 그 어떠한 상징하는 그런 소재들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이 구조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요것만 마저 설명하고 마칠게. 잘 안 보이지? 지금 집에서 선생님 신랑이 칠판도 사줬어. 선생님 놀이 하려고. 농담이고 지금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선생님이 진짜 사다 놨었어요. 비문학도 이걸로 하려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 비문학은 그 지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얘는 소설이니까 조금 구조도 구조화 시켰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나 그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잘 봐주세요. 보시면은 여기 양생이 있고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부모, 하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양생과 이 여인, 양생이 일단 부처님께 저포놀이를 제안을 하고 축원을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 저포놀이 제안에서 얘가 이기죠. 얘가 윈승.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예의 소원을 성취를 시켜줍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줘요. 그쵸? 물론 그 여인이 죽은 여인이라서 문제긴 하지만. 근데 그렇네요. 죽은 여인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도 똑같이 축원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양생과 눈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소원도 뭐였어요? 일단 여인의 축원문을 봤을 때는 경험했던, 자기 겪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했고 여기선 죽음을 피신으로 말한 게 이제 특이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지금 심정, 자기 막 한탄스럽고 되게 외롭고 쓸쓸하다. 그래서 그런 자기 심정을 토로했는데 비유적인 표현 사용됐으니까 그거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망을 기원하죠. 나도 그러한 좋은 배필 만나기를 바란다.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부처가 역시 이 여인의 이러한 소망도 이루어줍니다. 그쵸? 그래서 소원 성취라고 해야 되나? 성취시켜줘요. 그쵸?
성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중략 이후에 여인이 미래를 예상하면서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이 부모님이 보련사 가는 길에 여기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같이 여기서 은그릇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나를 만나면 같이 우리 부모님과 가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련사 가는 길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다 하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재회를 약속하죠. 그래서 은그릇 들고 있다가 나와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맺자. 그래서 여기서 은그릇이라는 거는 여인과 양생의 관계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표와도 같은 거야. 왜냐면 이걸 보고 이제 하인과 부모가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인이 의심을 합니다. 부모도 의심을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양생이 자초지정을 말하니까 결국은 이 부모도 그거를 차츰 이제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은그릇 그리고 수전 울리는 소리 이 두 가지 수전 울리는 소리는 이제 뒤쪽에 나오기는 하지만 장소를 이제 보련사로 옮기고 나서 수전 울리는 소리고 은그릇은 보련사 가는 길목에서 증명하는 매개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연결을 가능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재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생은 어쨌든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 부모 역시 여인의 죽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양생에게 그 여인과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보련사에서 이제 이 여인의 그 양생이 이제 이 여인하고의 그런 사랑을 증명해주는 모습이 이제 뒤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소설을 조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아. 왜냐면 한 번에 어차피 쫙 해봤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해하면서 그리고 선생님 테스트 같은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복습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했고요. 우리 그 다음 소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